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지털로 표현되는 모든 것을 알아보는 인포맥스D, 저는 오진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해외의 주요 회계감사 업체들이 가상자산 거래소와 기업에 대해서 협력 관계에서 손을 떼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말 바이낸스의 준비금 증명 이슈가 시작이었는데요. 이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회사에 대한 신뢰, 이 제3자 감사 같은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그런데 크립토 업계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기존의 회계에서 이제 증명을 하는 어떤 그런 방식에서 지난주에 우리 크립토컨대 장병국 대표가 나와서 이거 아니다라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오늘 이제 이야기 들어볼 얘기는 또 그와는 또 반대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서 상당히 좀 흥미롭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회계 법인에서 나오셔서 오늘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포맥스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차고 넘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균형 잡힌 전문가의 인사이트 만나보겠습니다. 자, 인포맥스 인사이트인데요. 오늘 만나볼 분은요, 3일 회계법인의 서계원 회계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해 11월이죠. FTX 거래소가 파산을 했고요. 12월에는 바이낸스의 준비금 증명 이슈가 불거지면서 이 바이낸스 달러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인출 사태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계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왜 해외 업체들이 지금 손을 떼고 있는지 그 이야기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소가 이제 암호화폐 업체 거래소 신뢰 하락으로 인해서 회계 감사가 더욱더 필요해 보이는 상황인데 문제는 지금 글로벌 업체들이 상당수가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손을 떼고 있습니다. 지금 왜 그렇게 됐을까요? 네, 지금 글로벌 회계법인들이 손 떼고 있는 부분은 사실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 감사 업무에서 손 떼겠다라는 거는 아니었고요. 그 준비금 증명이라는 그런 그 업무에서 손을 떼겠다라고 한 건데요. 사실 준비금 증명이라는 업무는 회계 감사 업무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의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agreed upon procedure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합의된 절차 수행에 대한 그런 업무이고요. 이게 뭐냐면은 결국 이 서비스를 제공받는 기업과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회계사, 이제 회계법인이 어떤 절차를 통해서 그 회사가 제시하는 어떤 정보에 대한 확인을 제공을 하겠다라는 그런 그 특정 어떤 그 인증, 그러니까 사실 인증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제 그런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런 이제 글로벌 뭐 라자르라든지 유명한 이제 그 회계법인들이 손을 떼기 시작한 이유는 이게 실제로는 회계 감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정보 이용자들 입장에서 이제 그 수탁자일 수도 있고 거래소 고객 입장에서 이거를 꼭 마치 회계 감사를 받은 것처럼 오해의 소지를 제공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손을 떼기 시작한 거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네요. 이제 회계법인 입장에서는 뭔가를 증명해 준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닌데 오해할 수도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합의된 절차 수행이라는 거는 합의된 절차 수행이라고 이제 사실 이게 별도의 어떤 회계 지침도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감사나 검토 회계사들이 이제 그 분기 보고서라든지 연차 보고서에 대해서 감사 의견을 내고 검토 의견을 내는 거하고는 다른 업무이고 실제로 회계 감사 기준 차원에서 보면은 그런 어떤 인증 업무랑은 별도의 비인증 업무로 구분이 되는 거고요. 단순히 회사가 제시한 정보에 근거해서 이게 회사가 이렇게 이러이런 정보를 제공했고 우리는 이런 방법으로 확인하기로 했고 그 확인한 결과가 이렇습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지금 이 준비금 증명 같은 경우에는 결국 고객들이 수탁한 자산에 대비해서 이 거래소들이 충분한 그 자산을
그러니까 동일한 자산이든지 아니면 다른 형태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래서 그걸 확인했다라는 그 보고서를 제공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예. 보면은 좀 더 좁은 범위의 그렇죠. 일이라고 예.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것도 안 한다고 하시는 건가요? 뭐 이렇게 질문을 거꾸로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회계법인이 증명이라고, 이제 사실 저도 이제 이 사태가 있은 이후에 그 이제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고 했는데요. 그 이런 서비스를 제공받는 그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는 마치 감사를 받은 것처럼 오딧이라는 그런 용어로 이거를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회계법인이 제공한 서비스는 감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제 그 뭐 홈페이지에 그런 식으로 기재하는 게 어떤 뭐 그 법에 저촉되거나 이런 거는 또 아닐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 결국 이제 거래소 이용자들한테 공시를 하다 보니까 감사인들 입장에서는 그게 뭐 큰 위험이 없었다고 생각하고 이런 그 서비스를 제공했을 수도 있지만 뭐 지금 뭐 FTX 사태라든지 굉장히 이제 시장이 이제 굉장히 리스키한 시장으로 변하고 있는 과정에서 회계법인 입장에서도 그 어떤 불필요한 오해 그리고 불필요한 위험에 노출되는 거를 어쨌든 꺼리는 그런 분위기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 아닌가 싶고, 실제로 이 FTX의 이제 그 준비금 증명을 제공했던 그 아르마니노라는 그 회계법인은 그 아마 집단 소송에서도 같이 이제 피소가 된 거로 제가 기사를 본 적도 책임을 같이 있습니다. 지는? 아마 그렇게 그 같이 포함이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공시에서 볼 수 있는 분기 감사 보고서 이런 것이 아니고 아닙니다. 네. 이제 준비금 증명이라는 잔고 잔액 정도를 확인하는 거를 용역으로 맡겼는데 이게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논란이 됐고 책임을 질 수 있으니까 손을 뺐다. 네, 그 그렇게 정도로 정리가 보여집니다. 되겠군요. 네, 사실 네. 미국에서는 이 비상장 회사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어떤 그 감사 의무를 지지는 않거든요. 예.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감사법에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의 비상장 회사들도 다 외부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제 상장 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미국에서는 그게 법으로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어떤 FTX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이제 그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비상장 기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저도 이제 알기에 자발적으로 감사를 받은 건 아니었는데 이런 기사들이 나와서 저도 궁금해서 이제 찾아본 기억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 바이낸스가 이제 문제가 됐던 회계 법인이 프랑스의 마자르라는 회계 감사 법인인데 굉장히 큰 회사 아니겠습니까? 네, 마자르도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굉장히 뭐 빅4라고 불리는 그 가장 큰 이제 4대 회계법인에 예. 포함되지는 않지만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큰 회계법인입니다. 그 정도 회사가 이제 바이낸스를 담당하다가 손을 뗐는데 그러면은 빅4라고 방금 말씀 주신 딜로이트, KPG, PMG, PwC, 언스텐 영 이 네 곳에서는 가상자산 기업에 대해서 이런 서비스를 좀 제공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준비금 증명 서비스를 제공은 하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말씀드렸던 그런 리스크에 노출될 필요가 없다고 아마 판단을 하고 거기까지 이제 사업 영역을 확대해야 될 필요를 느끼지는 않지 않았을까 이제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하지만 그래도 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상장 기업이 아닌 상장 기업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도 감사가 당연히 의무화 돼 네. 있고, 잘 아시는 것처럼 코인베이스라는 이제 나스닥에 그렇죠. 상장돼 있는 예. 거래소 이제 거래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거래소는 빅4 회계법인 중에 한 곳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 딜로이트가 지금 담당을 예, 하고 있는 딜로이트가 걸로 감사를 알고 하고 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준비금 증명이라는 거를 회계법인이 할 수 있는데 에이 그냥 뭐 그렇게까지 하냐, 괜히 책임질 수도 있는데 하지 말자인 건지 아니면 못 하는 건지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사실 뭐 이 가상자산 이 사업이라는 게 가상자산 그 기술이라는 부분들이 새로운 기술이기는 분명히 네. 이제 새로운 기술이기는 한 거기 때문에 모든 감사인들이 그 가상자산과 관련된 어떤 확인 업무를 할 수 있는 역량을 다 갖추고 있다라고는 볼 수는 없을 것은 네.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대형 회계법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감사를 수행하고 있었던 기업들, 이제 대표적으로는 뭐
이제 주로 이제 게임 업체들이 이제 블록체인 사업들에 많이 뛰어들고 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자체적인 블록체인 사업을 하면서 가상자산을 발행해서 보유하고 이제 이런 그 과정을 거치게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감사를 수행을 해 왔었거든요. 이미. 예.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 뭐 온체인 거래라든지 그 온체인상의 밸런스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은 이 전산감사를 수행하는 그런 이제 감사 법인에서도 회계법인에서도 전산감사를 수행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충분히 다 보유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역량은 모두 보유하고 있는데 그거를 쓰느냐 안 쓰느냐에는 선택이다. 네, 어. 이런 서비스를 할 거냐. 할 수 있는데 내가 굳이 이것까지 해야 되냐? 뭐 이런 분위기인 것 그런데 이제 같아요. 블록체인 업계, 크립토 업계에서는 자정작용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최근에 바이낸스도 그렇고 이제 머클트리 준비금 증명이라는 블록체인 기록을 공개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네. 요거에 대해서는 이게 쓸모가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뭐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왔지만 제가 가상자산 블록체인에 네. 대한 전문가라고는 할 수는 없고요. 그렇지만 이제 머클트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 가상자산과 관련된 그 거래가 변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이제 암호화 기술에 해당이 되는 거고 예. 실제로 그 아르마니노가 그 크라켄 그 이제 대표적인 또 이제 가상자산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죠. 그 거래소에 제공한 그 리포트도 저도 한번 쭉 검토를 해봤었는데요. 네. 그 리포트에서도 이 기술을 이용해서 사실 이제 이 합의된 절차를 수행을 한 거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런 어떤 준비금 증명을 하기 위한 확인 절차에 필요한 기술인 거는 사실이긴 네.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감사인들이 뭔가 이런 합의된 절차를 수행을 한 것으로 인해서 고객들이 정말 이제 이 거래소가 감사를 받은 것만큼의 어떤 추가적인 확신을 얻을 수 있을 거냐에 대해서는 저는 오히려 오해의 소지가 더 크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장을 찍기에는 좀 미약한 면이 있다. 뭐 사실 합의된 절차라는 거는 여기 써 있는 대로 우리가 한 리포트를 제공하는 거기 예. 때문에 뭐 특별히 다른 리스크에 노출될 거는 없거든요. 그 예. 업무 자체로만 보고. 그런데 사실 뭐 이 시장이라는 거는 이제 그런 우리가 뭘 했다라고 아무리 증명을 하더라도 실제로 그 시장에 참여하신 시장 참여자들이 저희를 이제 감사인을 바라보는 그런 감사인이 제공한 어떤 서비스를 바라보는 그런 또 이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이게 합니다. 합의된 절차라는 이제 표현을 계속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데 이 용어가 굉장히 좀 중요한가 봐요. 회계사들 입장에서는. 뭐 어쨌든 구분되는 업무이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회계 감사하고는 구분되는 명확하게 내가 확인한 것을 여기까지다라고 정해 놓는다라는 개념이 그렇죠. 되게 중요하고 이 바깥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까지 내가 책임질 수는 없다라는 것이 네, 맞습니다. 회계법인의 어떤 신뢰를 계속 이어가는데 아주 중요한 기준인가 보네요. 그 업무 자체의 성격이 그런 성격인 거니까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딱 거기에 제한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스탁 자산에 대응하는 어떤 자산을 보유하고 있느냐만을 그 합의한 절차에 따라서 확인했을 뿐이다라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는 이것밖에 안 했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재무제표가 적정하다. 이제 이런 어떤 확신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 거는 이거고 이거에 따르면은 회사가 그 어떤 특정 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이게 맞아라는 것만 제시하는 거다. 이게 인간관계에서도 이런 걸 좀 명확하게 해서 네.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긋기가. 어떤 친구를 소개해 줬는데 이 친구 뭐 이거는 잘해. 근데 다른 걸 못할 줄 어떻게 알아?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한 사항을 둔다라는 건 좀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머클트리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서 지금 아르마니노라는 거래소가 FTX를 감사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아르마니노가 사용한 게 머클트리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게 머클트리 준비금 증명이라는 이 블록체인 기록이 단순히 진짜 증명으로서만 의미가 있지 사실 이게 뭔가 의미를 좀 더 부여할 수 있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한계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생각해 보는 한계점이라고 하면은 사실 이거는
어떤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제가 이제 그 뭐 크라켄 리포트도 봤지만 특정 일자에 11시 59분 현재로 이 수탁 자산에 대비해서 가상자산 거래소가 대응하는 자산을 갖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뭐 이제 보도에서도 이제 그런 리스크에 대해서 그 조금 이제 지적이 있기도 했었는데 사실 가상자산 거래소가 그런 가상자산들을 딱 그 시점 이전에 차입해 왔다가 옮겨놨다가 그 시점 지난 이후에 다시 바로 상환을 해버린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얘기를 안 해주는 거거든요. 이 리포트는 이 그 준비금 증명 리포트라는 건 아무것도 얘기를 안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리스크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분명히 이제 거래소가 보유한 주소에 있는 자산을 확인하는 거는 사실이긴 하지만 뭐 뒤에 이제 제가 회계감사 이슈와 관련돼서도 설명을 드리려고는 하지만 이제 더 큰 이슈는 이 거래소가 보유한 주소에 대해서 거래소만 접근권을 갖고 있는 게 맞냐? 사실 이 개인 키만 갖고 있으면은 이 거래소 이 주소에 있는 모든 그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거는 가능한 건 거잖아요. 그렇다 그러면은 이 그 거래소가 우리 주소라고 이제 제시한 그 주소에 대해서 거래소만이 단독 소유권을 갖고 있다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거냐? 사실 이 준비금 증명 그 리포트는 그거에 대한 확신은 전혀 제공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계좌를 인터넷으로 열어서 그 스크린샷을 찍은 걸 보여주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거의 그런 건 거죠. 네. 예, 그게 그건 계좌 인증이랑 비슷한 거예요. 돈 많이 벌었다고 계좌 인증하시는 분 보면 항상 좀 약간 문제가 좀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실제 이제 실제 블록체인 그 사업 하시는 분들은 모르는 소리 한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 머클트리라는 그런 구조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뭐 그 캡처한 화면을 확인한 이런 거는 당연히 다르겠죠. 아닐 거긴 하지만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한계점, 그 이제 뭐 차입했다가 다시 상환을 해버릴 수 있는 그런 리스크라든지 그 가상자산 주소에 대해서 단독 소유권을 보유했는지에 대한 어떤 확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서두에 이제 저도 질문했지만 지난주에 수요일 날 나와주셨던 분이 이제 뭐 크립토컨트의 장병국 대표님이면 그분의 얘기하신 거에 따르면 이제 그 블록체인이 하나 생성될 때마다 확인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할 수 있는데 못 하는 거냐, 못하는 거냐,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냐 이게 차이가 있다라는 게요. 그걸 정말 계속해서 팔로우 할 수 있느냐 이게 기술적인 문제들이 좀 있을 것 같단 말이죠. 네. 뭐 사실 제가 기술적인 문제를 상세하게 설명드릴 그런 그 뭐 능력을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네. 사실 저희가 회계 감사하는 입장에서도 실제적으로 확인하는 거는 그런 실제 온체인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회계 감사고 회계사니까 뭐 이제 회계 장부만 보고 뭔가 확인하는 그런 그런 과정으로 이제 감사 보고서를 내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가상자산 업체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 어려움을 갖고 있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이유도 실제로 우리가 그런 역량을 충분히 갖고 있고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지를 우리 자체로도 이제 그거를 증명을 할 수가 있어야지 되는 건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온체인 거래를 실제로 그 저희가 직접 노드를 그 개설을 해서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그 기업이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가상자산을 확인하는 감사 절차를 수행을 하는 건 거죠.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머클트리 준비금 증명 POR을 통해서 만들어진 보고서가 있고 일반적인 회계감사 기업이 만든 보고서가 있습니다.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례가 바이낸스의 준비금 증명 차액 때문에 논란이 됐던 건인데 어느 쪽을 더 신뢰하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근데 저도 뭐 그 차이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이제 그 정보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려울 수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합의된 절차 수행이라는 거는 정말 제한된 상황에서 제한된 정보만 가지고 이 수행하는 업무인 거고 이
뭔가 정말 뭐 이제 사실 제가 바이낸스가 외부 감사를 받고 있는 회사인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만약에 외부 감사를 받는 기업이고 그 외부 감사 과정에서 그 확인된 그 정보랑 차이가 났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이 감사 절차를 수행했다라는 거는 이 합의된 절차를 수행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노력을 들여서 수행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나라로 좀 눈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회계 기준상 제 가상자산 관련된 이제 명확한 이제 처리 기준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회계 기준도 그렇고 감사 기준도 그렇고 사실 이게 어떤 새로운 어떤 그 거래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 회계 기준이라는 거는 어떤 거래가 있고 그 거래 결과를 회계상 어떻게 반영할 건지에 대한 기준이기 때문에 한 발 항상 늦을 수밖에 없는 거죠. 회계 기준이 앞서 나가기는 분명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회계 기준이 모든 이제 가상자산과 관련된 거래를 회사의 회계 장부에 어떤 식으로 반영해야 된다라는 기준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감사 기준이라는 건 이제 감사인이 기업이 그 회계 감사를 재무제표 작성한 거를 감사할 때 어떤 절차를 수행해야 된다라는 기준일 텐데요. 그 부분도 아직까지는 뭔가 기준 형태로 뭐 명시된 어떤 기준이 나와 있는 거는 아닌 거고. 그러니까 사실 제가 생각해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 비트코인을 샀단 말이에요. 그럼 좋아. 그러면 비트코인을 테슬라의 회계 장부에 어디다 넣을 거야? 네.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걸 현금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무형자산으로 해야 되나 부터 시작해가지고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지고 있던 비트코인을 팔았다라고 했을 때도 이거는 또 뭘로 봐야 되나? 만약에 비트코인으로 테슬라의 차를 사게 만들어준다면 그때 들어온 비트코인은 또 어떻게 할 거냐? 네. 뭐 재고로 삼을 것이냐, 뭘로 삼을 거냐? 이런 것들도 아직 정해진 게 없는 거죠, 정확하게. 네. 근데 사실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은 초보적으로 나와 있는 회계 그 지침이 네네. 이제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어떻게 회계 처리하라라는 것까지는 있어요. 예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나요? 지금 이제 잠깐씩 언급하셨는데 무형자산이나 재고자산으로 그 표시를 하라고 돼 있거든요.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이제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규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걸 나누는 기준은 뭐예요? 무형자산이냐 네네. 재고자산이냐라는 거는 사실 가상자산이라는 어떤 회계 기준이 없기 때문에 왜 무형자산이냐 재고자산이냐라는 거는 지금 현재 있는 회계 기준 중에서 어디에 제일 가까울 거냐를 찾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무형자산이라는 거는 우리도 굉장히 받아들이기 쉽잖아요. 당연히 무형인 거잖아요. 안 보이니까요. 예, 유형자산이라는 건 뭐 건물, 기계 뭐 이런 토지 뭐 이런 것일 테고 그게 아닌 무형자산이고 그렇죠. 어떤 그 권리를 표창하는 그런 부분, 권리를 갖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무형자산으로 분류하라는 거였고요. 그리고 재고자산이라는 거는 특정한 상황에서는 재고자산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브로커 딜러 입장에서 이제 회사가 이런 가상자산을 사고 파는 거를 업으로 하는 회사 입장에서 그 가상자산은 바로 이제 팔아서 어떤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서 보유하는 이제 그런 자산일 거고 그런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 자산들을 재고자산으로 분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업이라면은 이런 가상자산도 재고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렇군요.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현대차 거죠. 같은 경우에 자동차를 만들어서 안 팔린 게 있으면 그건 재고자산이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가상자산을 사와서 이걸 나중에 팔라고 모아놓은 거면은 재고자산을 해도 된다는 그렇죠.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업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예. 이게 사실 굉장히 모호한 점이 있는 것이 지난해 11월에 또 문제가 됐던 게 우리나라 위메이드라는 게임 회사의 맞아요. 위믹스 토큰이거든요. 네. 자기가 발행한 토큰이 굉장히 어마어마한데 이거의 회계 처리 때문에 결국에는 거래소에서 상폐까지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준이 굉장히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문제도 계속 발생할 것 같거든요. 네, 그 위믹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이제 특정 기업에 대해서 제가 이제 구체적인 네, 예. 제가 직접 감사인도 아니기도 하고 네.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기는 하지만
사실 이슈가 됐었던 게 회사가 처음 실적 발표했을 때 매출의 규모를 정정 공시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왜 정정 공시하면서 매출액이 확 줄었냐? 그거는 그 말씀하신 그 발행했던 그 위메이드가 네. 발행한 위믹스 코인을 유동화하는 과정에서 이제 결국 투자자들이 위믹스 코인의 가치가 있다고 보고 투자를 한 건 거죠. 그러니까 그 투자금 들어온 거를 매출로 이제 그 회사의 매출액으로 반영을 실적이 했었던 뻥튀기 거거든요.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거를 뻥튀기 됐다라는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회계 기준에서 이렇게 투자금 받은 거를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된다라는 게 사실 아하. 현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우리는 투자금 받았는데 이 투자금은 우리가 채권 발행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주식을 발행한 것도 아니고 맞아요. 나중에 갚아야 될 돈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건 우리 수익이지 하고 매출액을 인식을 했었던 건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추가로 고려해야 될 부분도 많고 아직까지는 뭔가 이 위메이드라는 회사가 이런 그 위믹스와 관련된 어떤 그 블록체인 에코시스템을 구성을 하고 뭔가 이런 서비스를 하겠다라는 전제하에 이걸 발행을 한 건 거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지만 뭔가 회사 입장에서는 그 의무를 이행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아직은 그런 부분들이 완료되지 않은 거니까 아직은 수익으로 인식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라는 이제 관점에서 사실 처음에는 회사 입장에서는 뭐 회사 판단하에서는 수익으로 인식해도 된다라고 봤었다가 예. 이제 그렇지 않은 부분을 고려해서 다시 이제 정정 공시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위메이드뿐만 아니라 코인을 팔았다라는 개념이 어떻게 보면은 주식을 팔거나 채권을 파는 거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조달의 수단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거는 반드시 이제 이 재무제표로 따지면 이쪽이 아니고 이쪽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쪽의 이야기다 보니까 완전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이쪽이라는 거 뭔가요? 그러니까 무형자산이냐 재고자산이냐는 얘기는 자산 사이드에서 있는 네. 이야기고요. 이 반대쪽에 있는 거는 부채나 자본을 통해서 네.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느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코인을 팔아서 돈을 받은 것은 그러니까 조달하는 쪽의 입장이다라고 이해를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고요. 결국 회사 입장에서는 차변에 현금은 들어왔는데 그렇죠. 이 대변에 이 뭔가 어떻게 어떤 되는지. 식으로 표시를 해야 될 거냐 이게 재무상태표의 부채로 인식을 그러니까요. 해야지 될 거냐 아니면은 나는 이거에 대해서 뭐 내가 뭐 해주기로 약속한 어떤 계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코인 전달해주기로 한 토큰 세일즈 어그리먼트라는 걸 보통 이제 체결을 하는데 그 계약에 따라서 토큰 발행되면 토큰 주기로 한 거밖에 없어. 그럼 토큰 줬으니까 내가 해줘야 될 의무는 끝난 거야. 그러니까 우린 수익이야. 다 돈 들어온 거는. 손익계산서에 그렇게 표시를 해야 될 건지 이제 이 부분인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논란이 많은 상황인 건 논란이 사실입니다. 많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한 회계 기준이 새로 제정되는 거는 저희가 보기에는 요원할 거로 보고요. 그러니까 기존 현행 있는 이제 회계 기준 하에서 뭔가 이제 사실관계 판단해서 이제 회계 처리를 해야지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란이 앞으로도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하나의 어떤 시대의 큰 변화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과거에도 보면은 주식회사가 생기기 전에는 코스트 오브 뎁트 그러니까 이제 부채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주식이라는 그 종이 쪽지를 파는 거를 통해서 조달을 한다? 이런 개념이 이제 확립되면서 주식회사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역사가 시작된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하나에 보면 나중에 뭐 5년, 10년 후에는 코인을 발행하는 것도 일상화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네, 그때쯤 되면 이제 그때쯤 회계 기준도 되면. 뭔가 정비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때쯤 되면 이제 네. 회계도 이걸 뭘 해야 되는지가 이제 얘기가 나오겠죠, 그죠? 네. 사실 뭐 돈 넣고 돈 먹기도 기준이 있어야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맞아요. 그거를 좀 기대해 봅니다. 지금 그러면은 이제 회계법인 소속으로 네. 이제 가상자산 관련된 업체들을 좀 감사나 좀 예. 회계 좀 들여다 보시길 하나요? 네, 저희도 뭐 이게 처음 저희가 이 블록체인 사업을 하는 회사를 처음 이제 감사를 맡게 예. 되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뭐 기존에 이제 저희가 감사하고 있던 기업들이 예. 블록체인 사업을 시작해서 저희가 가상자산에
이제 감사를 수행해야지 될 경우들이 오히려 더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게임 업체라든지 IT 회사. 예, IT 회사라든지 이렇게 블록체인 사업을 하면서 또 뭐 NFT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감사를 수행을 해야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계속 그런 이 이제 감사 이슈들은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업에서 그러면 이제 그런 업체들 새롭게 뭐 토큰을 발행하려고 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복잡하게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준도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뭐 보안 문제도 좀 있을 것 같고. 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이제 감사 과정에서 제일 이제 이슈가 되는 거는 예. 실제 회사가 갖고 있는 코인을 실제 그 코인이 실제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 코인에 대해서 그 기업이 내 거라고 얘기하는 그 기업이 정말 그거에 대한 소유권을 그 적합하게 보유하고 있는 건지 이제 그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건지를 확인하는 그 과정이 이제 감사 절차의 이제 거의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그 과정에서 사실 이게 새로운 어떤 영역이다 보니까 이제 감사 절차도 새로운 접근 방법이 필요하고 해서 이제 어려움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건 거죠. 네. 사실 굉장히 뭐 키를 남에게 제공해서 거기서 발생한 거래가 있다면 이 키가 소유주의 회계 처리로 들어가야 되느냐 아니면 다른 데서 들어가야 돼 이런 문제도 계속 생길 수도 있고. 네. 제가 뭐 이제 하나씩 차근차근 말씀드리자면은 예. 일단은 그 뭐 우리가 그러니까 기업이 은행 계좌에 얼마가 있다라고 이제 감사인한테 이제 그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그 감사인한테 이제 감사 자료로 제공을 하듯이 네. 가상자산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 가상자산 그 주소에 이 주소에 가상자산 뭐 비트코인이 몇 개가 들어 있습니다라는 그런 명세를 그 감사인한테 제시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감사인 입장에서는 그 주소에 정말 그 비트코인 뭐 100개라고 그러면 100개가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부터 출발을 해야지 될 거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이 회계 감사 과정에서 기존 어떤 전통적인 자산들, 뭐 유형 자산이라든지 뭐 재고 자산에 대한 감사 절차와 다른 감사 절차를 취해야지 된다라는 게 일단 달라진 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뭐 재고 자산 같은 경우에는 가서 실사를 하겠죠. 정말 이렇게 창고 가서 세 보는 그런 감사 절차를 수행을 할 거고. 코인은 그런 게 없으니까. 예, 그렇죠. 이건 무형의 자산인 거니까. 그리고 그러면 이제 금융 자산이다, 뭐 예금이다라고 하면은 금융기관에 조회서를 보내겠죠. 그럼 감사에는 금융기관에서 조회 회신을 해온 거를 근거로 감사 증거를 확보를 하는 건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중앙 집중화된 어떤 그런 시스템에 의존해서 감사를 하고 있었던 건 거죠. 그러니까 금융기관이라는 어떤 공신력 있는 기관이 제공하는 조회서의 확신, 조회서가 제공하는 확신에 의존해서 감사를 수행하고 있었던 건데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자체가 그런 어떤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를 부인하면서 시작을 한 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탈중앙화를 기치로 해서 시작된 거다 보니까 그렇게 확인해줄 어떤 기관이 없는 건 거죠. 그러니까 결국 감사인들도 회계 감사인들도 그 블록체인 자체, 그 분산 원장에 기록돼 있는 그 기록을 확인을 해서 그 온체인 기록이라고 보통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온체인 기록을 확인해서 그 실제로 그 주소에 그만큼의 그 가상자산이 들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이제 그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이게 가상자산일지라도 이제 외부 감사가 좀 필요하고 장부를 좀 열어보는 과정이 필요한데 사실은 그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우리끼리 할게라는 분위기가 예전부터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필요하다고 말씀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어쨌든 이제 블록체인 업계에서 그 뭐 거래소가 됐건 예. 이제 그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그 개발 기업이 됐건 이제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이라든지 거래 내역들을 확인해서 공개하는 방법들은 이 어떤 그 기술적으로 공개하는 방법들이 있을 텐데요. 예. 사실 그렇게 정보를 공개하는 부분도 중요한 부분인 거고 이제 이 외부 감사, 이제 회계 감사라는 거는 또 그거와 다른 영역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재무제표 정보 이용자들에게 그 재무제표가
적절히 작성이 돼 있는지에 대한 확신을 제공하는 게 또 회계감사의 임무이다 보니까 회사가 어쨌든 그런 가상자산들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인 거고 그런 재무제표의 그런 보유한 자산이라든지 관련된 부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잘 그 표시가 돼 있는지 인식이 돼 있는지를 확인하는 부분은 그거는 이렇게 이제 그 업체 자체에서 어떤 정보를 공개하는 것과는 별도로 뭐 법적인 것도 그렇고 투자자의 요구에 의해서도 필요한 이제 별도의 어떤 그런 그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게 서두에 이제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신뢰가 어디서 나오느냐라는 개념으로 질문을 드려보면 장부, 재무제표라는 그 틀 안에 이것을 넣을 수 있을까? 혹은 넣는 게 맞는가? 이런 질문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정해놓은 그런 기존에 있었던 많은 그 기업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무활동이나 뭐 영업활동들을 회계 장부에다 넣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정해진 틀을 우리가 보고 확인하는 거고. 근데 크립토 회사들이 이걸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까지 들긴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가상자산이라는 그런 성격이 다른 자산이긴 하지만 이 부분이 회사의 어떤 재무 상태와 동떨어져 있는 완전히 다른 건 그런 아니죠, 자산은 또. 아닌 건 맞아요. 거죠. 그러니까 좀 전에 우리가 얘기했었던 것처럼 이 가상자산을 외부에 그 판매를 해서 그러니까 투자자를 모집해서 우리가 현금이 들어올 수도 들어오는 맞아요. 거래도 있을 수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자기 제품을 파는데 그 대가로 가상자산을 받기로 하는 화폐 아닌가요? 화폐? 그렇죠. 그러니까 현금이죠. 그런 화폐의 기능을 하지만 재무제표상으로는 화폐로 분류될 수 없는 어떤 그렇죠. 그런 자산인 거기 때문에 그런 자산을 받았을 때 그럼 분명히 이제 회사가 보유한 자기 자산과 교환해서 어떻게 보면은 갖게 된 이런 자산들은 재무제표에 당연히 반영이 돼야지 될 부분인 거고 그렇게 반영이 돼야 될 그런 그 거래들 그리고 자산 부채들을 어떤 식으로 그럼 확인을 할까? 이 재무제표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해야지 될 건지가 이제 외부 감사인 이제 회계감사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회계사님께서 초반에 얘기해 주셨던 얘기가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게 거래가 먼저 일어난다. 왜냐면은 거래라는 거는 그냥 당사자들이 그냥 합의 맞으면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거를 어떻게 정의하고 해석할 건지는 뒤따라올 수밖에 없고 제도는 거기에 맞춰서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먼저 해버린 거죠. 그래서 자기가 한 건데 뭐 어떻게 뭐라고 어떡하지? 이렇게 하겠어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할 건지를 이제 숙제를 던져준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상당히 그 회계 기준이 부족한 것에 대한 비판들이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낸스의 자오 창펑도 회계법인을 믿을 수 없어서 안 맡긴다 이런 얘기를 직접 했어요.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기준이라든지 이 가상자산을 감사할 때 뭐가 좀 개선됐으면 좋겠습니까? 저의 입장에서는 사실 아직 이 가상자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필요 없다. 이제 실제 그런 이 사실 외부 감사 대상이 되는 업체에서 그런 말씀을 사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회계 감사인이 뭘 알고 이거를 확인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회계 감사라는 거는 말씀드렸던 이제 다른 어떤 그런 유용성을 그 재무정보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유용성이 분명히 있는 부분일 거고 법적으로도 분명히 이제 그 수감해야지 되는 부분인 거고요. 예. 이제 이런 과정에서 지금 조금 이제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라고 하면은 이 회사에서 이 가상자산 보유와 관련된 그런 실제성이라든지 권리를 확인하기 위한 그런 그 내부 통제 절차. 그러니까 결국은 개인 키에 대한 이슈일 텐데요. 그리고 뭐 그 이슈는 이 회사만 그 개인 키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는 게 맞느냐. 사실 이게 뭐 유실될 수도 있고, 뭐 사실 해킹이라든지 이런 많은 사고들이 결국 그런 개인 키가 유실된다라든지, 뭐 그게 의도적으로 뭐 제3자에게 공개를 했다라든지 이런 부분일 텐데, 결국 회계 감사인이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그런 개인 키를 그 이런 보안이 확보된 그런 환경 하에서 생성하고 뭐 사용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백업이라든지 이런, 그리고 실제로 그걸 가동을 시킬 때 뭔가 이런 다중 서명이라든지 이런 그 어떤 기술을 이용해서 특정인이, 특정 경영자가 이런 어떤 통제를
그 오버라이드 할 수 없도록 하는 절차들을 잘 갖추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것까지가 다 감사 과정인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회사 이런 사실 이제 블록체인이라든지 이런 IT 기업들이 이제 내부 통제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높지 않은 사실 이제 적극적이지 않은 소기업도 기업들이죠. 사실 뭐 전통적으로 뭐 금융기관이라고 하면 이런 굉장히 내부 통제에 신경을 많이 쓰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감사인들이 요구하는 어떤 감사 절차, 회사가 그 구비하고 있어야 될 어떤 내부 통제하고 괴리가 많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감사 과정에서 이제 사실 마찰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런 감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실 감사인 입장에서도 굉장히 투자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산감사 전문가들도 필요하고 특정 툴도 필요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하려다 보면은 사실 감사 보수가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저항이 분명히 있을 수도 그렇죠. 있는 건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이 가상자산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적합한 감사를 수행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 감사인 업계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걸림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은 사실은 제가 느끼기엔 대치 상황이 조금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 대치 상황이 느껴지죠. 아니 묘하게 또 지난주에 있었던 내용하고 사실 좀 대치되는 부분들이 좀 있긴 합니다. 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예. 네. 그리고 또 이제 블록체인 업계나 암호화폐 업계 같은 경우는 사실 비상장 기업이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상장 기업을 들여다볼 때랑 상당한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은데 특히 공시 부분 같은 게 좀 많이 확대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사실 이제 회계 기준이 미비한 한 경우에는 예. 이제 회사마다 또 감사인마다 조금씩 회계 처리에 대한 입장이 달라서 이제 회계 처리가 좀 일관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또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있다라고 하면 그 기준대로만 하면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이제 회계 처리를 하다 보면은 그런 그 어떤 그 비교 가능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공시를 확대하는 게 이제 해결책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사가 어떤 근거의 기준에서 뭐 우리는 유동화를 한 거를 수익 인식을 했다라든지 우리는 아직 이거를 부채로 남겨놓은 이유는 우리가 뭔가를 더 하기로 했는데 아직 그 부분이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부채로 분류돼 있다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작년 말에 이제 감독기관에서도 같이 이제 그 조인을 해서 감독기관에서도 이 모범 공시 사례라는 거를 조금 소개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 입장에서 거래소가 보유한 가상자산뿐만이 아니라 수탁한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어떤 이 추가적인 공시를 할 수 있도록 모범 사례들을 이제 좀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제 이제 감독기관에서도 굉장히 눈여겨 보고 있다라는 그 반증일 수도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공시 확대를 해야지 될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 블록체인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온체인 데이터 다 있으니까 네가 찾아봐 이게 아니고 사실 그런 데이터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 데이터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에 그 회사의 의도나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공시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네. 사실 금융감독원에서도 얼마 전에 이제 정기 공시를 법적으로 좀 해야 된다. 가상자산 업계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보고요. 근데 이제 블록체인 업계 입장에서는 감사를 하는 이 업체, 법인과 그 감사인의 능력이 부족해서 제대로 못 보기 때문에 못 믿는다. 이럴 수도 있거든요. 사실 그거는 뭐 저희 입장에서는 충분하다 이렇게 이 자리에서 조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희 자체적인 역량이 있고 사실 저희 이제 큰 법인들 뭐 빅4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뭐 이 글로벌 그 회계법인들과 제휴되어 있는 회계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의 어떤 그런 툴이라든지 그런 전문 역량들을 충분히 공유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감사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제 이 실제로 그 온체인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역량이 있냐 없냐 저희는 충분히 있고 충분히 회사에게
이런 그 온체인 그 거래 내역들을 기록하고 관리하기 위한 내부 통제 절차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경험들을 충분히 또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감사인들과 협력해서 뭔가 이거를 해결하는 방안을 찾는 게 가장 좋은 이제 접근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미 능력은 있고 이제 회계 기준이 마련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업체에 대한 회계 감사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면 좋을지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감사 절차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감사인들 이제 이런 특정 빅4 이런 빅4나 이제 글로벌 제휴법인 외에도 충분히 그런 감사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게 이제 당연히 우선시 돼야지 될 거고요. 그리고 이게 계속 변화하는 어떤 기술이기 때문에 이제 감사 회계 기준 감사와 관련돼서도 이제 그 유관 기관, 감독 기관도 그렇고 공인회계사회 이제 그 업계가 함께 모여서 이제 어떤 이슈들을 계속 논의할 수 있는 기구가 상시적으로 운영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협력 관계가 앞으로 계속 지속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3일 회계법인의 서계원 회계사와 함께 이 블록체인 업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포맥스티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신 내용은요, 유튜브 채널 연합뉴스 경제TV에서 다시 한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